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데이터 분할입니다. 데이터 분할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은 3개로 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해서 세트를 3대 4대 3 또는 4대 3대 3 이렇게 해서 나눴다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형을 적합시키는 트레인 데이터 7, 그 다음에 그 모형이 제대로 된 어느 모형이 제일 맞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데이터 3, 7대 3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스프릿하는 여러분 아마 파이썬 하셔서 강의를 들여다보면 전부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 놨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빅데이터가 되니까 이제는 추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하면 이에게서 학습을 시켜서 가장 좋은 걸 찾아서 이게 얼마나 더 좋은지를 예전에 우리 고전적 데이터에서도 데이터가 많을 때는 데이터를 분할을 했습니다. 반반씩 분할해서 모형 적합하는 피링 시키는 데이터,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모형이 적합성을 하는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나눈 거랑 똑같이 나눕니다. 근데 보통 지금은 크게 없다 그러면 7대 3으로 보통 나눠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거 하는 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치를 예전에는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치를 제거를 하는 것이 과연 제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위의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센터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통계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표준화라는 건 뭡니까?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센터링은 뭐냐면 평균만 땡겨버리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데이터의 정보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분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손을 안 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잘 들여다보면요. with min, with std, standard deviation, yes, true, false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표준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주성분 분석 제 옛날 고전적인 제 이제 옛날에 그 세스 할 때는 전부 세스 여러분들이 옛날 PCA 주성분 분석을 보면 전부 표준화 단위가 될 때는 무조건 표준화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PCA의 원건은 뭐냐면 뭘 갖고 하냐면 상관계수 구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문상 구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PCA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분들이 유명한 갤턴 말고 갤턴이 이제 이상하다. 회귀 분석 만들어내서 요인 분석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냈던 게 PCA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갤턴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의 지능은 대충 뭐 수학, 과학, 그다음에 언어, 아트 이런 게 과학적인 거, 디스커버리, 아트, 매스, 그다음에 이쪽 랭귀지 쪽에서는 잉글리시, 프렌치,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한 6개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 매스 능력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웬걸요 해봤더니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팩터라는 요인이라는 개념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만든 것이 PCA 방법입니다. 수학에서 사실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학에서 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주성분에서 차원 축소하는 데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원 축소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는 PCA 방법이랑 그다음에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방법, SVD 방법입니다. 이거 전부 뭐에 베이스하고 있냐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입니다. 그다음에 전처리에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파이썬에서는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개체 앞에 붙는 것을 행인덱스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변수를 뭐 아까는 피처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컬럼 인덱스라 그럽니다. 요게 지금 행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얘들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사람 이름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구 무슨 선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는 함수가 set index입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써서 하고 이 inplace true라는 거는 뭐냐면 inplace true를 안 쓰면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보여만 주지 바뀌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바뀐 거를 inplace true를 안 쓰려면 여기다가 df0라는 걸 서로 만들어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inplace true를 해버리면 되죠. 이거 아마 예제가 있을 건데.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체를 다 골라내주는 지금 이제 2016년 셀러리 데이터가 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샘플 여기 점 샘플은 여기에서 샘플을 끄집어내라 50개만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는 뭐 저기 보통 시드 번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df 샘플을 눌러 봐주세요. df 샘플 점 언더바 언더바야 언더바 샘플 점 쉐이브라고 쳐봐요. 예, 총 50개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까랑 뭐가 좀 틀리지 않나요? 아까 여기 뭐가 있었어요? 몇 개인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딸랑 df 샘플만 넘어왔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시리즈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이 그러니까 행렬을 갖춘 거고 시리즈는 딸랑 한 줄만 있는 거를 시리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포맷이 뭐 있죠? 판다스 포맷. 그 다음에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 하려니까 판다스라는 함수, 판다스 내의 함수를 이용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포트폴리오 계산할 때는 이걸 전부 어레이로 만들 겁니다. 어레이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행렬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감히 그리 가지 마세요. 죽어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거기서 끝까지 버티시고 나는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를 먼저 하는 거랑 데이터 전처리 하는 이 두 개가 사실은 파이썬에서 성공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수학적인 함수, 수학적인 모든 계산은 numerical python이라고 그래갖고 numpy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행렬 계산할 때는 numpy라는 모듈을 우리가 다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고전 통계랑 이제 빅데이터랑 달라진 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작업을 하나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16년 연봉 데이터 아까 제가 막 잘라냈는데도 데이터가 1000만 불 넘는 거 있는 거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저기 투수하고 타자하고 다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조금 투수가 훨씬 많아서 그래서 이 연봉 데이터 X가 지금 보통 우리는 옛날에 이제 이 X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전적 데이터에서는 F 이게 확률 분포함수입니다. 그래서 X는 X라는 분포함수를 따르고 세타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모수라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 될 수 있고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총 데이터죠. population, 예, 트레인이 아니라. 그래서 샘플 지워버려요. 예. 그러니까 2016년 이제 연봉 데이터들인데 이게 전체 모집단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리는 겁니다. 지금 한번 그려봐 주세요. 10원을 안 했네요. 줄이 하나 나타날 텐데. 예.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게 요거라는 겁니다. 요만큼. 세타는 안 와 있고. 이게 이제 모집단 전체죠. 예전에는 이 모집단 전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샘플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밑에 거 돌려봐요. 쭉 봐라. 네. 50개를 뺐죠. 그러면 올려주세요. 이거랑 내려주세요. 얘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 샘플 데이터랑 위에 거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다, 틀리다는 게 뭐예요?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거 사이즈는 뭐 한 2만 몇 개였죠, 아까. 이건 지금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다, 틀리다니까 데이터가 가진 정보가 같다, 틀리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죠? 같아야 맞습니다. 그게 확률 표본의 가장 가정입니다. 확률 표본이라는 것은 모집단하고 똑같은 미니에이처 파퓰레이션을 끄집어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생년월일로 월일로 넣고 1월 3일 0103 실행시키고 이거 내려가서 이게 아마 왜 똑같지 근데? 아까랑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예전에 통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실험실 데이터를 누군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실험실 데이터 가져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샘플을 끊임없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는 조작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 실험 데이터는 조작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황우석 사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실험에서 누가 가져와서 다시 데이터 이거 하나 없애는 거는 예전에 통계학에서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상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려버렸습니다. 날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의사 봉급이 의사 연봉이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뭐 인턴, 레지던트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는 뭐 남용, 오용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아까 이제 제가 적은 거는 요즘 아트라는 것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을 뽑았을 때는 내려가 주세요. 얘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위에서는 어때요? 모집단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전적인 통계랑 빅데이터 통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원리가 다른 건 아닙니다.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밑에 샘플을 끄집어내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송혜 선생님께서 나한테 물은 게 뭐냐면 그러면 예전적 방법이랑 언제 쓰느냐 또는 뭐가 다르냐 이러는데 지금 언젠가는 이게 그래 선수 연봉은 이렇더라. 뭐 이제 투수랑 이제 타자랑 이제 나중에 그려놓고 보면 투수가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투수가 훨씬 많이 받는데 주로 어느 팀에서 많이 받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 이유를 탐색해 나가는 거. 그러려면 또다시 뭐를 가져가야 돼요? 옛날에 하는 보통 얘기하는 스몰 데이터. 예전에 고전적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언젠가는 넘어가게 될 텐데, 그건 언젠가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AI 이런 것들하고는 그거는 통계 방법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통계 방법론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사고를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뭐, 어떤 폰을 쓰는지 모르지만 구글 어시스턴트, 저는 이제 시리를 쓰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아침에 나와서 딱 꽂으면 구글, 아이폰 맵에서 뭐가 뜨냐면 직장까지 가는 경로가 뜹니다. 아무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약속이 있으면 내 경로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으로 가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야, 이거 언젠가는 내가 참 시리의 말을 들으면서 마누라 말보다 이제 시리 말을 뭐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제 계산 능력이고 정보에 그러는 것이지 통계적인 방법론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통계라는 것은 아까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빅데이터 아트라고 얘기한 거는 그 빅데이터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그 머니볼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인 야구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 애슬레틱 팀인가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우승하던 그런
경제학자가 하듯이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게 마지막에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스몰 데이터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의 시각화는 여러분들도 뭐 크게 문제없이 이제 잘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 가졌는데 뭐한테 샘플링을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 변환이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예전에는 이게 보통 이 정규 변환이 이제 왜 필요했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통계학의 기초는 평균을 갖고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또는 예측 모형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연구를 하다 보면 원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로그 변환시켜서 쓰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소득, 비율,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수능 점수, 뭐 이런 것들이죠. 왜 로그 변환시킵니까? 오른쪽 꼬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통계에서는 우로 치우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아까 이처럼 오른쪽 꼬리가 긴 거죠. 이게 우로 치우쳐져 있답니다. 왜 오른쪽 꼬리가 깁니까? 데이터의 25%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25%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25%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25%, 하위 25%, 미드레인지. 우리같이 평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공시정보에 가보면 수능 점수 평균이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 우리가 똑같은 SAT 점수를 보면 뭘로 들어가 있습니까? 미드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위 25%에서 상위 25%,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미드레인지, 예전에 얘기하는 4분위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평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왜? 걔네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3분의 1, 운동 잘하는 사람 3분의 1, 부모 잘 만나는 사람 3분의 1. 공평하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들어와라.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도와주겠다. 졸업할 때면 한번 해봐라. 하버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율이 한 50%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회귀 분석할 때도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러기 때문에 다시 강의 노트. 이 정규화를 시키는 변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센터링 하는 거, 평균만 0으로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자는 건 분산은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가진 것이 바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탠다이즈, 표준화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튜키가 제안한 겁니다. 튜키의 박스콕스가 처음에 했고 나중에 박스콕스라는 사람이, 박스콕스는 타임 시리즈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했던 사람이 요 K를, 적절한 K를 찾아내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올라가서 모집단 추론은 뭐 그냥 잠깐만 올라가 주세요. 50개.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중심근간 정리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굳이 제가 중심근간 정리까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중심근간 정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아무리 치우쳐져 있든지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상치만 빼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좌우대칭이 됐죠. 왜냐하면 25%, 25%, 25%. 그래서 모집단이 아무리 찌그러져 있더라도 평균은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평균의 분포는.
그래서 여러분 평균 계산할 때, 실내구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또는 z 값 쓰고 뭐 루트 n분의 s 이런 것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중요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가운데가 어디냐, 그다음에 분산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의 합은 또는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에 근사하지만 분산은 어디에 근사할까요? 혹시 아세요? 분산은 무슨 분포에 근사합니까? 카이스케어 분포입니다. 카이스케어 분포의 B는 무슨 분포입니까? F 분포입니다. 그래서 F 검정입니다. 아노발. 그러니까 모든 검정이 아까 얘기한 뭐죠? 통계학에서 모형에 대한 것들은 모형 변동, 오차 변동이잖아요. 변동은 무슨 분포예요? 카이스케어 분포. 오차 변동하고에 대비해서 모형 변동이 크면 모형이 설명하는 부분이 많구나. 그러면 뭐가 커지는 겁니까? 통계량이 커지는 거고 그게 무슨 분포 따른다고요? F 분포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F 통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계학에서는 분포 함수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어디에도 분포 함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가서 볼 때 P-밸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P-밸류가 중요했습니다. 왜요? P-밸류는 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의성 판단하는 기준이죠. 유의성을 왜 판단해요? 통계적인 가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무가설, 대립가설. 아무것도 없는 가설,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는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스, 리서치 하이포시스. 여기는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통계학은 전부 뭐냐 하면 뭐를 기준으로 해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채택한다. 모든 베이스는 그거예요. 갑자기 통계학 얘기하니까 답답하시죠? 답답해 할 필요 없습니다. 빅데이터 쪽에서는 통계 얘기를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P-밸류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디 P-밸류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데이터 다 가져 있는데 뭐하냐 내가 추론을 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좋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 통계 개념을 대입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이 다 떨어지는 거죠. 통계는 수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수학이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과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과생들은 뭐 하다 보면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수학이 외워질 수 있으면 참 외워주면, 통계도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도 유효 확률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가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가설이라는 게 없어요. 통계적 가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는 아까 통계량들의 분포를 알 필요 없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옛날에 샘플링 분포, 그 분포를 알아야만 유의성을 판단하는 유의수는 P-밸류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통계적인 개념을 묻어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의 최종 종착역은 스몰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다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거를 떼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추론을 했었습니다. 요거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센터링 개념, 그러니까 평균을 물른다는 개념, 그건 나중에 이제 차원 축소할 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정교성 감정. 이 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정교성 감정이 뭔지야, 그러면? 2강 불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치 제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장에서 카피해가지고 위에 거까지 임포트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그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우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 검증을 하면 여기가 지금 크리티컬 밸류가 이게 15% 여기 보면 시그니피컨트 레벨이 있잖아요. 이게 15%, 10%, 5%, 2.5%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니피컨트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통계학은 널 하이파티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널 하이파티스 하에서 내가 통계량 값을 구했더니 여기 떨어졌습니다. 여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 하에서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떨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끝이 몇 퍼센트? 아까 시그니피컨트 레벨이라고 정해서 보통 통계에서는 몇 퍼센트냐면 5%를 정합니다. 그 여기에 떨어지면 아유 너무 작으니까 그냥 이것은 아니라고 하자고 내가 설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가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시그니피컨트 레벨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 요 영역을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자.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자. 시작점을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자. 이런 겁니다. 요 15%의 크리티컬 밸류는 0.573입니다. 10%는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 점점 5%는 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이 값이 어디 갔나? 이게 해봐. 통계량 값이 89입니다. 어디 떨어집니까? 그만큼 떨어지죠.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뭐예요? 기무가설? 기무가설? 기가기가가 채택일까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무가설? 기각이 여기 안에 속해 있으니까 기각이겠죠.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무가설은 뭘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정규 분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이거의 로그 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로그 변화 어떻게 시킬까요, 저거? 로그 함수는 뭘까요? 예, 로그 안에다가 뒤에 봅니다. 로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는 예, 실행시켜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로그가 디파인이 안 돼 있다고 나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연산자는 다 어디 들어있다고요? 예, 넘피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import numerical p, numpy as. as는 왜 쓸까요? 이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숏네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as 안 하면 이거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p.log 실행시켰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됐나? 어때요? 좀 덜 치우쳐져 있죠? 똑같이 그쪽 카피해갖고 저기 넣어버려봐. np. 좀 더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는 방법은 제일 유명한 거는 앤더슨 달링 테스트랑 사피로 윌스 테스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뭘 생각하셔도 되는데 정규 변환이 빅데이터에서 꼭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 돌아가서 내가 연구자입니다. 그러면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전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이러면 로그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빅데이터를 공부하다 보면 아까 판별 분석 뭘 하더라도 사실은 정규 변환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연구 논문을 쓸 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어차피 연구 논문은 빅데이터 갖고 연구 논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정규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구 논문을 쓴다든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MLB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연구 논문을 쓴다든지 이러면 정규 변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고전적 데이터에서는 모든 Y 변수, X 변수는 정규 변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관계를 정확하게, 왜냐면 한쪽만 치우쳐져 있으면 이게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4, 5년 전에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옆에 상자 수형 그림 그려주는 CS 코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규 변환을 안 하면 둘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모든 걸 하면 다 해버리든지, 근데 다 해서 얻는 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